여기 갤럭시 탭이 있습니다. 이것을 PC에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신티크처럼. S펜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작업 화면이 켜져 있고요. USB 선이에요. 그냥 USB 선. USB to C 타입 젠더입니다. 이걸 탭에 연결해주고 커넥트 탭 해주면, 아니 4위를 다 썼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렇게 앱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3일 동안 무료고요. 이 3일이 지나게 되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 제법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비싼 게 아닌 게, 신티크 또는 어떤 그 정도 되는 모니터 타블렛을 구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적어도 50, 비싸면 200까지는 줘야 되기 때문에 2만원이면 엄청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남기겠습니다. 이건 별점 남길만 해요. 리뷰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그 사이에 모기가 물린 것 같은데. 이제 C타입으로 연결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연결을 했고요. 이제 커넥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터치 해주면 바로 작업 화면이 뜨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뜹니다. 그 다음 S펜으로 그려볼게요. 반응 속도 보이시나요? 어메이징합니다. 실로 정말 장담하는데 어메이징합니다. 이거 한번 작업하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연결해 주시고 시험삼아 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화면 녹화를 한번 해야겠죠? 반응 속도 보시면 절대 느리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저는 솔직히 지금 신티크 13HD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처리했어요. 지금 저기에 저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놨는데 완전히 대체가 될 정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아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선 하나로만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모니터 타블렛 같은 경우에는 HDMI나 아니면 뭐 USB 뭐 이런 것들 되게 거추장스럽게 연결해줘야 되는데, 물론 요즘엔 PC에도 C타입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준형 같은 경우에는 C타입 하나만 꽂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냥 앱 하나만 구매를 했을 때 PC에서 갤럭시 탭을 그냥 쓸 수 있어요. 신티크처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필압도 먹고요. 필압의 정도는 당연히 이 S펜의 필압 정도겠죠? 사실 전 필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애니메이션 툴 어도비 애니메이트 CC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씨 한번 써볼까요? 윤성원입니다. 글씨가 깨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펜 성능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터링 같은 거 없고요. 이건 제 손이 떨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지 좀 놀랐어요. 사실 이 어플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윈도우, 그러니까 갤럭시 탭 S7이 나올 때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9월 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냥 윈도우 10 노트북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마치 그 맥이랑 아이패드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신티크처럼 쓸 수 있는 그 기능 있잖아요. 그것처럼 갤럭시 탭도 그렇게 S펜 지원하면서 쓸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능이 어떨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능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싶으면 전 그냥 이 어플을 쓰면 되니까 그냥 구매를 해서 한번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볼게요. 그죠?
보시다시피 포토샵에서는 그리고 이 S펜 버튼이 자연스럽게 우클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우클릭 설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Alt를 누르고 우클릭 버튼을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하는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토샵 내에서. 포토샵은 또 성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 PC 사양에 따라 가지고는 많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점. 이걸로 애니메이션 작업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거랑도 그렇게 크게 그 딜레이 차이도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생했을 때 화면과 딜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딜레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냥 화면으로만 봤을 때고요. 이게 이제 모니터 화면입니다.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뭐 즉각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테스트를 두 가지 모델로 더 해봤어요. 이렇게 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고사양 PC를 쓰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성능을 많이 타나 하는 의구심이 조금 들어가지고 한번 그 서피스 프로 7이랑 삼성 갤럭시 4 플렉스에도 이 같은 어플을 깔아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자체는 갤럭시 탭에만 깔려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드라이버만, PC에는 드라이버만 깔려있으면 되기 때문에 깔아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성능은 타요. 그러니까 성능을 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성능이 낮은 어떤 서피스나 살짝 이런 게에서 무거운 그림을 돌리게 되면 원래 PC에서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얘도 당연히 딜레이는 있어요. 근데 이 펜 인식률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이 펜이 이렇게 긋고 나서 한참 뒤에 그려지긴 하는데 이 인식의 오류는 없어서 곡선을 그렸을 때는 시간이 좀 걸려도 반드시 곡선이 다 그려집니다. 빠르게 손글씨를 쓰더라도 딜레이는 있을지언정 손글씨가 막 깨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통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그런 오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제 처음 딱 깔고 나면 3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 뭐 PC나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데 연결해 보신 다음에 쓰시면서 3일 동안 문제가 없는지 한번 여유롭게 테스트를 해보신 이후에 문제가 없다 하면 구매를 그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물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끌 수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끌 수 있나? 테스트 저 설정을 아직 안 봐가지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 모양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면 이건 일단 잠금입니다. 손터치 자체를 잠그고 이 S펜 스타일러스만 인식을 하게 해주고요. 한번 클릭을 해서 이 모양으로 가게 되면 현재 있는 이 화면 자체를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자체를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거나 하는 식으로 현재 해상도에 맞게 이렇게 딱 일정하게 딱 이렇게 그 스냅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 화면 자체가 이동합니다. 이거는 요 화면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갤럭시 탭 내부에 보여지는 요 디스플레이를 옮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 작업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대가 안 되는 어플이라 할지라도 이걸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그 확대를 하시게 되면 확대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자체로 옮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클릭을 해줘서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건 손터치가 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터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 이 모니터 상의 화면 이 프로그램의 화면 내에서도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스타일러스를 쓰면서 이렇게 키보드로 단축키를 쓰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저렇게 잠금 표시를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얘가 더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블루투스로 갤럭시 탭에 만약에 키보드나 뭐 마우스를 연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마우스는 안 되는데 키보드는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블루투스 마우스를 킨 상태고요. 요 손가락 키보드로 헬로우를 한번 헬로우를 치게 되면 헬로우가 나옵니다. 요 손가락 키보드가 갤럭시 탭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PC랑도 연동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이냐면, 물론 지금 저는 손가락 키보드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손가락 키보드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 타입 커버, 키보드 커버인데 이 키보드 커버에 키보드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 키보드도 먹습니다. 보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키보드도 먹고 여기에 연결된 키보드도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통 신티크가 키보드보다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할 경우에 갑자기 이제 뭐 레이어의 네이밍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에 좀 타이핑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타이핑을 하는 상태가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타 나면은 지워야 되는데 백스페이스 키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타이핑은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아쉬운 점은 한영키는 먹지 않습니다. 네. 한영키는 보시다시피 한국어, 잉글리시 이렇게 바뀐다지만 이거는 태블릿에 한영키를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에서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영키만큼은 실제 PC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를 눌러주고 난 이후에 한영키가 나온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이것도 방법이 있을 텐데 나중에 혹시 알게 된다면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턱살. 아무튼 그래서 사실 저는 요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바로 신티크는 이제 정지를 하고 나서 요 갤럭시 탭을 이제 작업을 할 때 가끔 이제 필요할 경우에 PC랑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애초에 책상 자체가 되게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원래 책상이 되게 좀 난잡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책상 자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 태블릿도 어차피 필요했기 때문에 냅뒀었는데 굉장히 더 활용성이 높아졌죠. 그리고 재밌는 건 어차피 저속으로도 계속 충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배터리가 닳진 않아요. 사용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가 방전이 돼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3일 동안 써보면서 연속적으로는 한 6시간 정도 켜놨던 것 같아요. 6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서 얘가 방전이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USB 2C 타입을 하나만 연결했을 뿐인데 굉장히 좋은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이 뭐냐고요? 그래서 이 어플이 뭐냐면 슈퍼 디스플레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내리시다 보면 놀랍게도 안 뜨네요. 슈퍼 디스플레이 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 거야? 슈퍼 디스플레이인데 안 뜨네. 버추얼 모니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 하단에 이렇게 뜹니다. 슈퍼 디스플레이 버추얼 모니터 앤 그래픽 태블릿. 요게 요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 윈도우에서 PC에서도 슈퍼 디스플레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밑에 이렇게 떠요. 슈퍼 디스플레이 앱. 그래서 요 앱을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윈도우 드라이버,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모든 설치는 끝이 납니다. 이 앱을 열고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몇 가지 설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C타입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몇 가지 이제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뜨는데 PC에서 태블릿 간에 연결을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떠요. 커넥티드, 연결이 되었다고 뜨고 탭 Anywhere to return to window, 윈도우로 화면을 어디든지 클릭을 하게 되면 윈도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기능이에요. 이렇게 갤럭시 탭 S7을 신티크로 모니터 태블릿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걸로 좀 더 갤럭시 탭 S7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애니메이팅 합시다.